이번 시간에는 장부 마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유 장부 마감입니다. 자, 장부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 계산, 정리하는 지면을 장부라고 하며 경영 활동에 관한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한 서류이며 법률상의 문제 발생 시 증거 자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부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는 주유부와 보조부로 나누고 있으며 주유부는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이 있겠고 보조부는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계와 분계장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분계는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어느 계정에 기입할 것인지 그리고 차변 또는 대변 중 어느 쪽에 기입할 것인지 얼마를 기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장은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분계하여 기입하는 장부로 분계장이라 하며 총계정 원장에 각 계정 계좌에 전기하기 위한 준비 또는 매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최초 기입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원시장부라고 하며 회계의 계산상 기본적인 장부이기 때문에 주요 부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장 기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날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그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계의 계정 과목을 가로로 하여 기입합니다. 이때 계정 과목 2개 이상이면 제좌라고 먼저 기입하고 그 아래로 계정 과목을 기입합니다. 3번으로 원면이 있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에 정기할 때 총계정 원장의 쪽수를 원면이라고 합니다. 4번 차변 대변. 그래서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의 금액란을 말하는 것이죠. 5번째로 분계장을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란에 한 줄을 긋고 대차 누계액을 기입한 다음 일자란과 대차 금액란에 2줄을 긋고 마감합니다. 이것을 장부의 마감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분계장 작성 예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한 거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분계장 양식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분계장을 보시면 월일이 있죠. 월일 날짜 기록하는 월일, 그 다음에 적요, 원면, 차변,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적요란에 반절을 나누어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보시고 여기에다가 분계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계정 과목 쓰고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죠. 대변 계정 과목 쓰고 금액을 써주는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고 거래를 보시고 그 다음에 분계해서 넣어보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이고요. 상품 7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차변이 상품이 되겠고요. 대변이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날짜 8월 2일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차변의 계정 과목은 상품이죠. 그리고 금액은 7만원입니다. 대변의 계정 과목이 현금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했는데요. 내용을 적당하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기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루가 끝났다 하면은 일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한 줄을 그어주는 것이 기본 형식입니다. 자, 두 번째 8월 5일입니다. 상품 5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러면 차변이 상품이 되겠고요. 대변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그러면 날짜부터 기입을 해주시면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참고하실 거는 같은 월이기 때문에 다시 월을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날짜만 기입했고요. 차변은 상품이죠. 금액이 5만 원, 대변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고 금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상품 매입했다는 간략한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 하루가 끝났기 때문에 한 선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8월 7일입니다. 대여금 8만 원과 그 이자 5천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렇다면 차변이 현금 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변은 대여금 8만 원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 수익 5천 원이 또 있겠죠. 그러면 계정 과목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죠. 그래서 제자라고 기록한 다음 대여금과 이자 수익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짜를 7일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 차변은 현금이죠. 금액은 8만 5천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은 두 개가 있습니다. 계정 과목이. 그래서 먼저 제자라고 기입을 해주시고 아래로 대여금 8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이 5천 원이 있다고 해주시면 되겠고, 간략한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감도 해야 되는데 마감 부분은 뒷부분에 별도로 다시 작성하는 예시를 설명해 드리는데, 그때 마감을 하는데, 마감은 그냥 합계선만 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합계를 내주시고 합계 금액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두 줄 그어서 마감선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 마감은 항상 날짜도 마감을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총 계정 원장 마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기간 손익의 계산을 위해서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수정 분개가 끝나면 이를 다시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해야 합니다. 전기가 끝나면 총계정 원장에 있는 계정 과목에 당기 발생액과 기말 잔액을 계산하고 원장을 마감하면 됩니다. 자, 그럼 원장 마감 순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을 먼저 마감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을 마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은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비용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손익이라고 마감을 하고 손익계정에 대체한다. 자, 이 부분은 앞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을 해라.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 있겠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 2월이라고 마감하고 반대쪽에 전기 2월이라고 또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 기간이 한 기가 끝났고 그래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기로 넘겨주는 2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연도 초에 시작한 연도 초에 전기 2월이라고 기입해서 새로운 기간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정 마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 계정은 집합손익계정,
대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서 공부했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계정의 마감 순서는 수익 비용 계정은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할 때 손익이라고 마감해서 손익 계정을 대체를 했었죠. 그리고 개인 기업일 때는 자본금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법인일 때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마감을 하는 것을 앞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에 속하는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할 때는 각 계정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로 잔액을 계산한 다음 적용란에 차기 이월이라고 기입하고 차변 잔액은 대변에, 대변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킵니다.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날짜에 전기 이월이라고 기입하며 차기 이월된 금액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자산에 속하는 계정은 기말 잔액이 차변에 생기고 부채와 자본에 속하는 계정은 기말 잔액이 대변에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에 대해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계정의 마감이다. 그래서 자산 계정은 차변에 잔액이 남아 있게 되므로 대변에 차변 잔액만큼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시킨 뒤에 그 잔액만큼 다시 차변에 기입하여 다음 회계 기간으로 이월시킨다. 계정 마감 시에는 적유란에는 대변에 차기 이월이라고 기재하며 차변에는 전기 이월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 간략한 약식 T자 계정을 보시고 마감하는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변에 연도가 시작될 때는 전기 이월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이 기록이 돼 있겠죠. 그리고 기간 중 회계 기간 중에 자산이기 때문에 증가는 차변이죠. 그래서 증가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금액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대변은 감소되겠죠. 사용을 했다랄지 뭐 지급을 했다랄지 해서 감소가 되게 되면 대변에 기입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산 시에 차대를 맞춰서 차기 이월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합계선과 마감선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합계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합계 금액을 차대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항상 차기 이월이 되면 반대쪽으로 전기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도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부채 및 자본 계정의 마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및 자본 계정은 대변에 잔액이 남아 있게 되므로 차변에 대변 잔액만큼 기입하며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시킨 뒤에 그 잔액만큼 다시 대변에 기입하여 다음 회계 기간으로 이월시킵니다. 계정 마감 시에는 적유란에는 차변에 차기 이월이라고 기입하며 대변에는 전기 이월이라고 기입합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은 자산하고 반대죠. 자산은 차변이 증가하고 대변이 감소인데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자산하고는 반대로 마감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 계정의 마감에 대해서 약식 T자 계정을 보시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는 전기월이라는 부분이 대변에 생기겠죠. 그리고 부채는 대변이 증가하기 때문에 회계 기간 중에는 대변에 증가가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감소는 차변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회계 기간 중에 차변의 감소가 발생이 되면서 결산 시점에 차변의 차액을 차기 이월이라고 기입해 주시면 되겠고, 역시 합계선과 마감선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합계 금액이 차대변으로 기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월은 항상 반대쪽으로 전기 이월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들을 마감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가 시작될 때 대변의 전기월 금액, 그 다음에 증가하는 경우는 대변이 되겠죠. 그리고 감소는 차변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넘기기 위해서 차기 2월 해주시고, 합계선과 마감선, 그리고 합계 금액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 전기 2월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2월은 항상 차기 2월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실 거는 그 약식, 잔액식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계정 마감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보신 거는 학습상 필요한 T자 형식이고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식 형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금 계정이고 현금 총계정 원장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금은 이제 자산에 해당하는 거죠. 자산.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5월 1일 차기월이 차입금이 500만 원 있고 잔액이 500만 원 있었는데 11일 날은 차입금을 상환을 하는데 현금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현금이 200만 원이 대변으로 감소가 됐고 잔액이 3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달이 끝났다고 가정하고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액을 차기월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합계선과 마감선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참고하실 거는 마감선을 그어줄 때 날짜도 마감선을 그어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적요는 굳이 마감선을 긋지 않습니다. 적요는. 그리고 마감선은 차변과 대변뿐이 아니라 잔액한도, 잔액난도 마감선을 그어주신다는 거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월이 바뀌면 6월 1일 차월열이 전월열이 되겠죠. 그리고 잔액이 넘어와서 잔액란에 또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한 방법은 월별로 마감을 하고 차월 2월, 전월 2월 시키는 부분에서 학습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건데요. 월계와 누계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계 누계를 사용해서 마감하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방법은 이제 주로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월계 누계 방법으로 다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계라는 걸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계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합계를 내기 위해서 합계선을 그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감선 2줄, 그래서 날짜까지 마감선을 긋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월계에는 한 달 동안 들어왔던 1개월 동안 들어왔던 실제적으로 들어온 금액만 기입해 주시면 되겠고, 누계는 이제 전체 금액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시는 지면상 좀 지면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데 크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크게 작성하다 보니까 한 달 기준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월계와 누계와 같은 금액 형식으로 지금 보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할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이 시작되면 6월 3일, 그래서 이자 수익 10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잔액이 기록되는데요. 여기에서 잔액은 앞에 5월 달에 잔액이 300만 원이 지금 있었죠. 이 잔액이 연결이 돼서 10만 원 입금이 됐고 이게 합계가 되니까 310만 원의 잔액이 되어 있다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분계장 작성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장 양식이 있겠고요. 자, 월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요, 원면, 차변, 대변. 그래서 원면은 생략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적유라는 중간을 나눠서 차변이라고 보고 대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시고 금액의 계정 과목과 금액, 간략한 내용 요약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거래를 보니까 3월 1일입니다. 현금 300만 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개시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사로 현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차변이 현금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영업 개시했을 때 계정 과목이 자본금이 되겠죠.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자, 그럼 날짜는 3월 1일이고요. 차변의 계정 과목은 현금이다. 자, 금액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출자해서 영업 개시 자본금이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300만 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차변 기록했고요. 대변을 기록했는데 같은 줄에 한 번에 쓰지 않는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쓰게 되면 금액도 차대변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수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액은 같은 칸에 표시할 수 없다. 표시하지 말자. 이런 얘기고요. 자,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현금 출자, 영업 개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계장은 하루가 끝나면 밑으로 한 줄 선을 그어 주시는 게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한 줄 그어서 하루가 끝났다고 해서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줄을 긋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5월 5일입니다. 오성 상점에서 상품 13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차변이 상품이 되겠고요. 대변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5일이고요. 차변이 상품, 금액은 13만 원. 자, 대변 외상으로 매입했죠?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금액 역시 13만 원. 자, 간략한 거래 요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 외상, 매입. 그리고 자, 밑으로 줄 그어주자겠죠? 그래서 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16일입니다. 칠성 상점의 차입금 50만 원과 그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차입금은 50만 원인데 이자는 2만 원이 되겠고요. 합치면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지급이니까 현금 자산이 감소죠. 대변이죠. 그래서 현금은 대변에 52만 원인데 차변이 차입금도 있고 그리고 이자 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정과목 두 개죠. 이럴 때 제자라고 먼저 표기해 주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16일이고 먼저 제좌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제자라고 기록할 때는 굳이 가로를 안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간은 특별히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단기 차입금을 지급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은 단기 차입금 금액이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 역시 금액이 2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제자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한 칸이 비어 있죠. 금액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바로 여기에다가 현금이라고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밑으로 기록해도 그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겹치지 않게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내용 요약 간략하게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차입금과 2차 지급 뭐 이런 식으로 간략히 해 주시고, 하루가 끝나면 줄을 한 줄 그어 주자 했습니다. 자, 그다음 20일입니다. 날짜는 22일이 되겠고요. 영업용 승용차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현금 5만 원을 지급을 했다. 엔진 오일 교체는 소모품입니다. 사용하면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게 엔진 오일이겠죠. 근데 뭐에 대해서 엔진 오일 교체냐?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그래서 승용차에 대해서 수리를 했을 때는 별도로 수선비 하지 말고 그냥 차량 유지비라고 하자고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 그래서 차변에 차량 유지비 금액은 5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거래 요약해야 되겠죠. 그래서 승용차 엔진 오일 교환, 역시 하루가 끝났죠. 그러면 한 줄 그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30일입니다. 날짜는 31일. 전화요금과 전화요금 43,000원과 전기요금 13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차변이 전화요금이면 통신비죠. 전기요금은 수도 광열비. 그러면 또다시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됐네요. 그럼 위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차입금 할 때 했던 것처럼 제자라고 먼저 기입을 해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라고 기입을 해주시고, 계정 과목 전화요금은 통신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기요금은 수도 광열비가 되겠죠. 그래서 통신비는 43,000원, 전기요금이 13만원, 대변은 보통 예금이죠.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위에 제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주셔도 되고 밑에다 기록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지면 관계상 위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겹치지 않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7만 3천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월에 거래 예시를 들어서 분계장 작성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이 끝났고 마감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계장이라는 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변과 대변이 일치돼야 되는 것이 기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 위에 대변 위에 한 줄로, 그래서 합계선과 마감선을 그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합계를 내야 되겠죠. 합계. 그래서 차변의 합계가 387만 3천원이고 대변의 합계가 387만 3천원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분계장 차대는 기본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확인을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장부는 월일을 마감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월일은 밑으로 두 줄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줄은 마감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줄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총계정 원장 중에 하나인 현금 계정에 대해서 작성하고 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를 현금 계정에 기입하고 마감하시오. 1월 1일. 자, 날짜는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현금 정기월이 됐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정기 2월, 금액은 10만원.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잔액으로 그대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날짜는 5일입니다. 외상 매출금 30만 원 현금으로 회수다. 현금으로 회수했으면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차변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온 이유는 뭐냐? 외상 매출금 회수했다. 그래서 금액이 30만 원. 자, 그럼 잔액은 합계가 돼야 되겠죠. 합계. 그래서 잔액은 앞에 있던 잔액과 이번에 들어왔던 차변 합계, 그리고 대변에 혹시 나갈 걸 감안해서 빼기를 해서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날짜는 16일입니다. 업무용 빚 책상 20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날짜는 16일이고요. 그리고 왜 현금이 지출이 됐다? 업무용 책상 구입. 그래서 2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잔액은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0만 원에서 20만 원 빼니까 2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2일입니다. 수수료 5만 원 현금으로 받다.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회수 또는 뭐 수치, 그건 여러분이 편한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5만 원이죠. 그래서 5만 원 차변에. 그러면 5만 원이 플러스 돼야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에서 5만 원 더해주면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31일 출장비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출장비 지급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만 원. 그러면 만 원이 감소돼야 되니까 24만 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1월이 끝났으니까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감. 그래서 지금 마감은 월계 누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계는 1월에 실질적으로 입금된 현금이 들어온 금액. 그럼 다시 말하면 5일날 30만원, 20일날 5만원. 다시 말해 그래서 35만원이 1월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죠. 여기 정기월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전년도에 남아서 넘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1월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은 아니라서 월계를 넣을 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계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월계를 먼저 계산해 보시면, 자, 월계는 35만이 되겠고요. 역시 지출 월계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누계는 월계에다 전기 2월이 포함이 되는데 대변은 정기월이 없기 때문에 내나 동일하죠. 자, 그리고 이제 월계 누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위에 한 줄 합계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합계선. 그리고 밑으로는 두 줄 마감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감선은 날짜도 두 줄을 그어서 마감선을 기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2월 1일이고요. 상품 5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 해주시면 되겠죠. 간략하게. 그리고 현금이 들어왔는데 차변에 50만 원. 자, 이때 1월 달에 잔액은 24만 원이었죠. 24만 원에서 입금된 50만 원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미리 계산을 식을 한번 눌러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일 복사용지 6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 지급을 했다. 날짜는 7일이고요. 현금이 왜 지출이 됐다? 복사용지 구입. 그래서 6만 원. 그러면 6만 원이 감소돼서 68만 원으로 변경이 됐네요. 그리고 10일입니다. 임대료 30만 원 현금을 받았다. 그래서 임대료 뭐 수치 할까요? 회수 해도 되겠고. 그래서 30만 원. 그래서 잔액은 이제 증가가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25일 전화요금 7만 원 현금을 받았다. 그럼 전화요금 납부
납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만 원. 그럼 7만 원이 감소되겠죠.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2월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역시 월계 누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월계 두개. 자, 2월 달의 월계는 차변 입금된 부분은 2개 80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월에 들어오고 나간 금액만 합계를 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누계는 2월 달의 월계와 1월 달에 누계를 더해서 2월 누계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줄 두 줄 넣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합계를 내기 위해서 한 줄, 그리고 밑에는 날짜 월일도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일까지 두 줄 이중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금 계정에 대해서 작성도 해봤고요. 그리고 월계 누계 방식으로 마감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고하실 부분들은 이렇게 월계 누계로 하다 보니까 매월 계속 3월, 4월, 5월 이렇게 계속 작성이 되겠죠. 그때마다 매월 들어오고 나간 금액과 그때 총 누계 부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잔액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월계 누계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때 잔액은 이 월계 위쪽에 있는 금액들이 잔액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반복 학습 열심히 해 주시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